최근에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다 보니까 일단 좀 기분은 좋은데 이럴 때 또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면 또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더라도 확실하게 벌어가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장이라는 것은 뭐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겠죠. 또 흔들리는 시기가 올 텐데 최근에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뭐 가격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상승 각도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각도가 조금 가팔라지기는 했죠. 그래서 당분간은 살짝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반도체에서 다 내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업황이 좋은 환경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감 시황을 보면 제가 한 줄로 반도체와 로봇의 수급 콜라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강한 와중에 오늘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순환매가 상당히 세게 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강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9,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수 전망이 10,000포인트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10,000포인트 가장 공격적으로 12,000포인트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펀더멘털상으로 갈 수 있는 지수는 맞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뭐 목표가를 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결국 그때 따라서 뭐 추세가 안 깨지면 가져간다.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가져간다. 혹은 대량 매물이 나올 때 매도한다. 이렇게 항상 이제 대응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뭐 무조건적인 목표가 상향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향을 괜히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만큼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이제 군 최전방에 로봇을 투입하기로 논의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이제 약간의 그 방산주적인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전방에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캐 스팟입니다. 그래서 스팟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것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람 모양보다는 이런 개 형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로봇이 좀 더 활용성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현대차그룹이 최근에 방산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한규백 국방장관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장관과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까지 일단은 움직였는데 아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이제 맘대로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좀 걸려서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입을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잠수함은 대부분 이제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디젤이니까 뭐 경유나 이런 것들을 뭐 전기로 전환해서 쓰는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전환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물속에는 산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전환할 때 2, 3일에 한 번씩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 바다에서 몇 개월까지도 길게 나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2, 3개월마다, 그러니까 2, 3일마다 뭐 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잠수함의 성과를 계속 내는 거냐.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핵잠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핵잠이 허용이 된다면 잠항도 몇 개월간 할 수 있고요. 또 잠함한 상태에서의 속도도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일단 조선주 플러스 원전주 에까지도 핵잠은 이제 원전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이 또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외교부가 트럼프와의 만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일정표를 제가 보면서 일단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주선된다. 중요한 이벤트다. 근데 중국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중국 외교부가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면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그 부분이 또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이슈들 마감 시황으로 정리해봤고 오늘의 특징 섹터는 조금 많습니다. 네, 올라간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있었기 때문인데
반도체 대형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냐, 그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DB 하이텍까지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네, 메모리 센트릭, 메모리 중심의 장이 오늘도 역시나 나타났고요. 이어서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오늘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에도 이제 로봇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 제가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반도체주와 로봇주가 쌍끌이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광통신 관련주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RF 머티리얼스,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눌렸고요.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잘 찍히지는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CPU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어쨌든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여야겠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반도체,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여기에 필요한 게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광통신 기술도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게 뭐 당연한 공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보이는 스피어, 그 다음에 지분 관련주 아주 IB 투자.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꾸준히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방산주가 좀 약하죠. 근데 이 하락이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지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산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 수주 잔고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아직은 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제적인 교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전이 진행된다고 해서 각국이 방산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했기 때문에 방산주의 재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은 방산주이자 스페이스X가 상장했을 때 국내 우주항공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핵잠수함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인데 이 잠수함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모멘텀이 제일 강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의 레퍼런스를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고, 그러니까 이게 핵잠수함이 도입이 되면 아마 미국과의 이런 연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또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됐을 때 제일 커넥션이 클 기업이 또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구체화가 됐을 때는 조선주 중에서 하나오션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규백 장관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떤 논의를 나누고 핵잠수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갖고 오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액침냉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로봇주, 그 다음에 유리기판 가면은 액침냉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유리기판은 유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체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시대로 갔을 때 액침냉각을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GST, 3S, 오텍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단기간에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액침냉각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좀 눌림 주고 재급등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액침냉각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하실 때는 일단 눌림이나 조정 이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급등했지만 기술적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건 맞잖아요. 유리기판 액침냉각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찍힙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선급등이다 보니까 주가의 등락은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국내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요게 그 메뉴에 게 저는 가장 이제 눈에 띄었는데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에 설비 투자를 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도체가 너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긴 하죠. 용인팹에 증설을 하고 있긴 한데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투자 좀 팍팍 해봐. 이렇게 이제 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쇼티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그 돈을 덥석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몰아붙이지 못하는 게 아니죠. 네, SK하이닉스도 돈 굉장히 잘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투자에 다 쏟아부으면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지만 함부로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반도체 여판 꺾여서 반도체 가격 하락하면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물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예전과 다른 완전 슈퍼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증설을 통해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했던 경험들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뼈아프게 가지고 있어요. 증설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택 P4, P5나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전에 평택 공장은 제가 사진까지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투자가 이제 올해 초부터 가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지는 또 않아요. 이 안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찌 보면 또 쇼티지 전략을 좀 장기간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쨌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반도체주의 업황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요즘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게 그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보면 2나노 공정이 안정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SMC가 2나노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삼성도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에서 2나노까지 좀 넘어가는 과정. 인텔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1.8나노, 18A 공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경쟁이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는 2나노 공정의 안정화에 좀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져요.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모르는지 현재 이제 업계 추정상 80% 이상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80% 이상의 가동률이 유지되면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흑자 전환 시점이 올해 말일지 내년일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올 때 삼성전자 주가에 한 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애플이 요즘에 인텔과 손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인텔의 파운드리를 믿는다라기보다는 지금 파운드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TSMC는 완전 줄 서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가동률이 이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파운드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에이 인텔이라도 손을 잡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이 실제로 선단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지는 살짝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레퍼런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받아봐야 많이 만들고 그만큼 익숙한 공정들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레퍼런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의 경험이죠.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 경험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최근에 테슬라, 애플, 뭐 여러 그 기업들, AMD까지 중요한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있고 근데 인텔은 지금 파운드리가 거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18A 공정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이슈 한번 볼게요. 코스닥 이슈인데 코스닥 승강제가 10월 달에 도입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방향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승강제 많이 들어보셨죠? 리그를 나눈다는 겁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량 종목, 그 다음에 우량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종목 이렇게 이제 나눠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차별을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코스닥 부양 정책의 일환인데 도입은 10월로 전망되지만 7월 달에 방향이 확정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 부분 이슈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는 제가 오늘 이걸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쇼커버가 어떤 종목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보고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안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그리고 풀렸던 기간을 보는 건데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 24년 그리고 25년 초까지 있다가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공매도가 풀리면서 공매도가 쫙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금지 기간은 줄죠. 그렇다가 공매도가 이제 풀리면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은 기업들을 보면요. 현대차, 현대중공업, 미래에셋증권, 한미반도체,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계속 우상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세력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쇼커버를 하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이 쇼커버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안 좋으면 이게 반대겠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지금은 지수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주도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니까 또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익인데 지금의 지수 상승이 뭐 정당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의 리포트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시면 7.66배. 그래서 이전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는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12개월 EPS 포워드로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로 선행 EPS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빼고 보면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저평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빅2의 실적이 흔들리는 모습은 안 나오니까 오히려 2분기 실적 컨센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코스피의 저평가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겟 PER로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8배가 7,82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가 코스피 8배예요. 이걸 이제 9배까지 밸류를 주면 8,80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0배까지 주면 이게 10,000포인트 근접하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이런 말도 계속 하거든요. 실제로 10배까지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말씀드린 세 번째인데 표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AI가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처음에 그 챗 GPT로 우리에게 쇼크를 줬죠. 쇼크를 주면서 그때 부각됐던 건 뭐다? 학습이다. 학습. 학습이 부각됐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뭐다?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학습도 중요한데 추론도 중요하구나. 여기서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올라갔죠.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벨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 뭐다? 에이전트 AI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이 에이전트 AI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PC가 스스로 모든 반도체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도체는 GPU죠. 그래서 GPU를 만드는 AMD와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다. 근데 이제 GPU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 CPU가 중요해지고 이게 결국은 피지컬 AI로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로봇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 논리에 의해서 일단 로봇주들이 자극을 받았고요. 고속 네트워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AI로 가면. 그래서 광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그런 단계로 갔죠. 근데 이게 CPU가 중요해지고 오케스트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면 전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기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리기판으로 바꾸고 유리기판으로 바꾸니까 기존의 유기기판에서는 쓸 수 없었던 액침 냉각을 쓸 수 있겠네? 액침 냉각주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가 현재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주로는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거까지 볼게요. 한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 OECD 국가 중 최하입니다. 요즘에 신재생 관련주가 약해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약해졌는데 최근 보면 국제유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재생주가 오늘도 좀 약했는데 신재생주도 조만간 저는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의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한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보면 엠노가 21% 급등, 개별주니까 넘어가고 삼성 SDS가 되게 특징적이에요. 제가 SI 업체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LG CNS, 삼성 SDS, SI 업체가 좀 저평가돼 있다. 근데 오늘 12% 급등하는 게 국가의 이제 그 컴퓨팅 관련된 그 사업을 따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 SDS를 보시면 여기 있죠? AI 고속도로 심장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삼성 SDS가 맞는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28년까지 2.5조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그래서 삼성 SDS가 내일까지 시세를 조금 낼 수 있을지, SI 업체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요. 콜마 B&H 화장품 관련주들 꾸준하게 주목받고 있고요. 삼성증권, 마레모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면서 3%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NHN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통주 소각 43만 주 정도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삼성 SDS, 그다음에 일부 증권주, 화장품주까지 이렇게 특징적이니까 내일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